안녕하십니까. 인문학당 달리 박선정입니다. 오늘은 잘 알고 있는 단편소설 한 권과 함께 우리 좀 어두운 생각을 조금 해볼까요? 에드가 알렌 포의 검은 고양이입니다. 이 작품을 다루기 전에 먼저 이런 생각을 이런 고민을 해볼까요? 과연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문학을 왜 해야 하는가? 제가 인문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도대체 인문학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 인문학 하는 사람들이 쉽게 대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의 틀을 도끼로 깨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깨는 것도 아니고요. 도끼로 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듯이 힐링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좋은 얘기하는 것이다, 꼭 이런 것만이 아니죠. 인문학을 하면은요, 굉장히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그런 생각들이 막 깨트려지거든요. 부서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진짠가? 왜 이렇지? 라는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그게 힐링이라고 꼭 얘기를 하지는 못하고요. 오히려 불편함을 주는 그러한 학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알아가는 과정이죠. 그러면 인문학을 왜 해야 하느냐? 선생님, 혹시 우리 젊은 선생님 주식 공부하세요? 그쵸. 돈 벌어야 되니까 주식 투자도 배워야 되고 부동산 공부도 하시죠. 부동산은 해서 어떻게든 이익을 하려면, 그쵸. 또는 우리가 이런 기계를 다루려면 기계 공부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장 일상에서 많이 접하는 대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혹시 공부하십니까? 그게 인문학이잖아요. 우리는 주식 공부도 하고, 주식 투자하기 전엔 주식 공부하고, 부동산 사기 전에 부동산 공부도 하고, 또는 기계 다루기 전에는 기계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일상에서 늘 부딪히는 사람을 대하면서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한 공부는 잘 하지 않죠. 나에 대한 공부 하십니까? 안 하죠. 늘 나와 더불어서 살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공부도 하지 않죠. 이게 바로 인문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힘든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 기계를 다루면서 이 기계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을 때의 불편함, 그걸 넘어서는 게 바로 사람을 대하면서도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모릅니다. 나와 더불어 살면서도 나 자신을 모릅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하고 나면은요, 조금 이해가 됩니다. 사람이 이해가 되고 세상이 이해가 되고, 그러고 나면 공감이라는 것도 되기 시작을 하죠. 그럼 세상이 좀 바뀝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에드가 알렌 포의 검은 고양이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가 알렌 포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딱 보여주면서 어떻니? 그러면 너무 어두워요. 무서워요.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니? 아니요. 딱 봐도 굉장히 불우했을 것 같죠.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던 인물인데요. 천재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거든요. 이 사람은 뭐 문학에 끼친 영향이 엄청나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문학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얘기를 드리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셜록 있죠. 탐정 셜록. 그러니까 탐정 소설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쓴 인물이 바로 에드가 알렌 포입니다. 그리고 괴기 소설 이런 것도 처음입니다. 그 정도로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검은 고양이는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굉장히 짧죠. 뭐 한 10장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가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주는 무슨 그런 사이트도 있는 것 같던데요.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이 짧은 하나의 단편 소설 속에 담고 있는 메시지는 엄청납니다. 이 소설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 남성이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고백을 해요. 장소는요, 감옥소에서. 그리고 내일 나는 사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형수가 오늘 자기가 겪은 일, 자기가 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가에 대한 이야기를 쓴 책이 바로 검은 고양이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죠? 다 읽고 나면 섬찟합니다. 그리고 첫 시작은요. 나는 미치지 않았다. 꿈이 아니라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내일이면 죽을 목숨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안에는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싶다. 그래서 마치 고해성사를 보듯이 그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검은 고양이를 읽으면서요, 제가 우리 대학생들에게 꼭 읽히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이 작품을 읽고 나면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면 이 부분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정이 많고 유순한 성격이 눈에 띄었었다. 나중에 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 주인공 나는요, 무슨 일을 저질러요? 끔찍하게도 자기 아내를 살해하죠. 사실 원래는 자기 아내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검은 고양이를. 고양이를 죽이려다가 자기 아내를 죽여서 결국은 지금 사형 선고를 받는 거거든요. 그랬던 내가 어렸을 때는 어땠다고요? 나는 정이 많고 유순한 성격이 눈에 띄었었다. 이게 원문에 보면은요, 굉장히 말 잘 듣는 아이였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정함은 곧잘 친구들의 놀림감이 될 정도로 나는 굉장히 유순하고 정말 말 잘 듣는 아이였어요. 특히 동물을 좋아했는데 부모님은 내가 조르는 대로 늘 여러 동물들을 마련해 주셨다. 아니, 이랬던 어린이가, 이랬던 아이가 왜 그렇게 변했느냐는 거죠. 이야기 속에서는 술이 웬수다라고 나옵니다. 술 때문이었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힌트, 첫 힌트를 요걸로 봅니다. 어렸을 때 나는 너무 유순했다. 요걸로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앞에서 몇 번의 강의를 통해서를 겪었었던 그 정신분석에서를 얘기를 하는 어떤 억압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라야만 합니다. 자, 어렸을 때, 스님들 어렸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가 어째 유순합니까? 애가 어찌 말을 그리 잘 듣습니까? 그쵸? 애는 사실 말을 잘 안 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만해. 우리 애는 너무 말을 잘 들어. 또는요, 어르신들이 가장 잘하는 말. 우리 손주는 하가 순해요. 얘가 순하면 그게 이상합니다. 물론 이제 선천적으로 조금 더 유순하고 이런 경우는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애가 너무나도 잘 길들여져 있으면 그건 무슨 얘기라는 얘기예요? 억압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 아이의 경우에서는요, 아까 그게 힌트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나와 있는 말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요, 인간이라는 존재의 비열한 우정이나 얇은 종이장과 같은 믿음 때문에 몇 번 쓴 잔을 마셔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순진하고 사심 없는 동물의 자기 희생적 사랑에서 가슴을 울리는 무엇인가를 맛보는 법이다. 이런 말을 해요. 즉 뭐예요? 사람이 싫어서 동물한테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싫다라는 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처가 두려운 거죠. 그래서 몇 번의 상처를 겪고 나니까 알고 이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무조건적으로 내가 쓰다듬어만 주고 밥만 주면은요, 나를 졸졸 따라다니는 이 동물에게로 애정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은요, 사실 요즘 우리 현대사회에서 왜 그렇게 펫이 유행을 하는가라는 그러한 분석도 해볼 만합니다. 더 이상 사람이 싫은 거예요. 너무나 상처를 주고받는 이게 싫은 거죠. 근데 과연 그러면 되는 것이냐라는 생각도 해볼 만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플루토라고 하는 이 고양이가 등장을 하죠. 많은 이제 애완동물을 갖고 있는데 우리 주인공 나는요,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펫이 바로 이 고양이입니다. 검은 고양이인데 이름을요, 왜 플루토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플루토가 뭐예요?
예, 지옥의 사자잖아요. 이 땅 속에 있는 그리스 신화에서는 하데스로 나오는 이게 플루토거든요. 이게 로마 신화에서는 플루토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즉 죽음의 신이죠. 이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 플루토를 너무 좋아하고 했었는데요. 이 유순하던 나의 성격이 바뀌기 시작을 하죠. 이 소설 속에서는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의 성격이 바뀐 것은 음주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술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술 드시나요? 술 좀 드시면 어떻습니까? 바뀌나요? 좀 바뀌죠.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겁니다. 우리가 무의식은 언제? 억압이 또는 검열이 약해졌을 때 그 약간의 느슨한 틈을 타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을 마시면은요, 그 검열 과정이 아주 흐릿해지죠. 힘을 잃어요. 그 순간 우리가 마치 화산이 틈새로 올라오듯이 우리 속에 있던 억압되어 있던 무의식이 올라오죠.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를 드린 것처럼 꿈이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가 말실수, 이런 것들이 우리 불쑥불쑥 올라오는 우리의 무의식입니다. 억압되어 있던 것. 음주 역시 술 이후, 술 마시고 나서 취중 진담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억압 또는 검열, 이 과정이 흐릿해지는 상황에서 삐져나오는 이게 진짜죠. 예, 우리 속에 있는 진짜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술을 마셨다고 다 이렇게 됩니까? 자, 이 사람은 어떻게 가 돼요? 이 나는요, 술을 마시고 나서 짐승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동물들을 학대하기 시작하죠. 폭력을 쓰고요. 그리고 자기 아내, 이때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처음에는요, 언어적인 어떤 그런 학대를 하죠. 나중에는요, 육체적으로도 학대를 합니다. 그리고 동물들에게도 당연히 하죠. 이거를 모두 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술 때문일까? 술 마신다고 모두가 다 그럴까? 그렇죠. 아까 얘기를 드린 것처럼 검열의 어떤 그게 틈새가 벌어진 상황에서 삐져나오는 나의 억압돼 있던 무엇인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검은 고양이를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플루토를 잔인하게 살해하죠. 처음에는요, 죽이지 않고 어떻게를 합니까? 눈을 도려내 버려요. 그것도 이유는요, 자기가 술 마시고 갔는데 자기를 슬금슬금 피했다라는 이유로 눈을 도려내 버립니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 날부터는 어떻겠습니까? 술 마시고 그 다음 날 제정신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안하죠. 이제 다시 검열이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의식을 억누릅니다. 나 속에 있던 어떤 그런 잔인함 이런 걸 억누르거든요. 그러면은 술 먹고 나서 그 다음날 대부분 뭐라 그래요? 알코올리즘 환자들 보면은 알코올리즘이신 분들 보면요, 그 다음날 세상에 유순할 수가 없어요. 죄책감이죠. 죄책감으로 다시 더 강하게 나의 무의식을 억눌러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짓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던 검은 고양이의 플루토의 눈을 도려내 버렸거든요. 자, 이게 검열이 작동을 할 때는요, 미안함입니다. 그 다음은요, 또다시 자기의 이 검열이 작동을 안 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스님들이요, 내가 어제 유리잔을 하나 깼어요. 내가 미안하다 했어요. 어제 실수를 해서. 근데 너 어저께 그 유리잔 깬 게 얼마짜리인지 알아라고 옆에 있는 동료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미안하다 했잖아. 미안하다 했잖아. 어느 날 술 먹고 한 대 때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잘못,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김을 하는 거죠. 누가? 이 플루토가요. 플루토의 도려낸 그 눈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뭘 느껴야 돼요? 나는 나쁜 놈이구나예요. 나는 잔인한 놈이구나. 이걸 느껴야만 합니다. 자, 이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정신분석에서 얘기하는 쾌락 원칙 이런 걸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인간은 모두 뭘 갖고 있느냐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어 합니다. 뭐조차도 연쇄살인범조차도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이런 어떤 무의식 속에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너는 나쁜 놈이야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를 돼요? 나 아니다라고 처음에는 아니라는 거 보여주려고를 합니다. 그 작용이 뭐냐면은요, 우리 그 검은 고양이에서 보면은 이 주인공 내가 다시 길거리에서 다른 고양이 한 마리를 데리고 오죠. 자기 원래 플루토를 목매달아서 죽여버리고 나서 후회를 하고를 있다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길거리에서 플루토처럼 딱 생긴 검은 고양이를 다시 데리고 옵니다. 쌤 같으면 데리고 오겠습니까? 안 데리고 옵니다. 아닙니다. 무의식 속에서 데리고 옵니다. 왜요? 그 뭐겠습니까? 보상 심리입니다. 나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데려왔어요. 그래서 말도 잘 듣고 좋았어요. 어쩌면 이 검은 고양이에서 이 두 번째 고양이가요, 그 눈이 원래 첫 번째 고양이처럼 눈 하나가 애꾸가 아니었으면 어쩌면 괜찮았을 수도 있습니다. 길에서 데리고 온 이 두 번째 고양이가 어떤 고양이였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전날은 깜깜해서 몰랐는데 보니까 눈 하나가 플루토처럼 없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섬찟하겠죠. 근데 섬찟한 것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때 잘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나 이제 좀 잘하려고 너 데리고 왔지 않니? 나 너한테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어? 라고 하고 싶은데 얘는 끊임없이 나의 지난 날을 되새김질을 해주는 거죠. 너 잔인한 놈이고 너 나쁜 놈이고 너 미친 놈이야 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 어째야 되겠습니까? 없애야죠.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왜요? 나의 잘못을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가 작용을 하는 겁니까? 내가 살고 보자. 나 너무 괴로워. 나 너 때문에 너무 괴로워. 자, 그럼 조금 더 현명하게 했더라면요. 어떻게를 하면 죽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 고양이를 내보내면 돼요. 근데 이 고양이는요, 안 나가요. 내가 싫다 해도 너무 따라요. 그러니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고양이를 죽이려고 처음에는 죽이려고 꼭 한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죽이려고 도끼를 내리쳤는데 그 순간 거기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아내가 있었죠. 그래서 아내는 자기가 원래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아내가 죽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를 해요? 이 아내를 자기 지하실의 그 벽에다가 숨겨버리죠. 자, 그렇게 하고는요, 그 다음 장면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검은 고양이가 사라져요. 아내와 함께 사라져요. 그러고 나서 이 남자는요, 그날 밤 우리 같으면요,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오랜만에 푹 잠을 잤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이상하죠? 이 자기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어떤 존재입니다.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던 어떤 존재가 사라졌습니다. 나는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서 오는 편안함입니다. 안도감입니다. 그랬는데 어떻게가 돼요? 이제 아내가 사라졌으니까, 사람이 사라졌으니까 신고가 들어가고 경찰이 이제 들이닥치죠. 그래서 경찰이 한 번 왔다, 두 번 왔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옵니다. 아무래도 여기서는 단서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하실로 내려가죠. 근데 지하실을 둘러보더니 이 경찰이 올라갑니다. 이제 아이고 아무것도 없네요라고 올라를 가는데 그 순간 우리의 작가 그 화자는 어떻게를 합니까? 자기가 자기의 아내를 숨겨놓은 그 벽을 두드리죠. 막대기로, 지팡이로. 두드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집이 정말 잘 지어진 집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를 해요? 거길 두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 거기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고양이 울음소리가 나오죠. 그러면서 올라가던 이 형사들이 내려오고 파헤쳐 보니까 거기에 아내가 죽은, 이제 이미 부패하고 있는 아내의 시신과 검은 고양이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거기에 있죠. 이게 결말이에요. 이야기가 끝나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왜 이렇죠? 우리 같으면 이제 경찰에 올라가면 끝나야 되잖아요.
이걸 이제 제가 해석을 하는 것은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 내면 속에 뭐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면 속에 뭐가 있는 거냐면 이 사람은요, 자기가 이제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욕망. 이게 이제 프로이드가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죽음 충동이죠. 나 이제 너무 힘들어. 나 이 현실이 너무 힘들어. 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고 나면 나는 술 마시고 또 다시 나쁜 짓을 할 거야. 또 다른 어떤 고양이를 죽일지도 모르고 고양이만 죽이겠어? 사람도 죽일 것이고. 예. 우리 속에 있는 또 다른 나와 내가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떻게 돼야지 이 모든 전쟁이 끝납니까? 내가 죽어야 끝납니다. 예. 저 형사들이 가버리고 나면 나는 또다시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상태로? 끊임없이 괴물 같은 존재로서의 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무의식이 나를 어떻게를 한 겁니까? 가두는 거죠. 나의 무의식이 그 형사들을 부르고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자수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결국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내일 사형을 당하는 겁니다. 왜 이 소설을 가져왔을까요? 왜 이 소설을 가져왔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 예. 또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저 사람 역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속에서는 끊임없이 다투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를 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는 너무나도 순해, 너무나도 말 잘 들어 라고 하는 그 아이의 내면 속에는요, 끊임없는 어떤 싸움이 이루어지고를 있고 억압이라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리고 또다시 음주라든지 뭐에 의해서든지 간에 괴물로 변해가고 있는 그 사람 역시요, 괴물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프랑켄슈타인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괴물로 변해버린 그 괴물 속에도요, 분명히 그 속에는 나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사람을 이해를 할 때 아까 제가 인문학이라는 얘기로를 시작을 했지만, 예,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거나 또는 어떤 현상을 보거나를 할 때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지를 않았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아이든 어른이든 그 이면에 무언가가 있을까? 세상은 기계나 이런 것이 복잡하고 뭐 주식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복잡한 원리로 이루어지듯이 사람은 더더욱 복잡합니다. 그 복잡한 사람을 어떻게 단칼에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흑백 논리라든지 그런 걸로 이분법적인 어떤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결정 지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검은 고양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가지고 온 겁니다. 단순히 하나의 괴기소설로 대부분 읽혀지고요. 무섭다 정도로만을 하지만 하나의 문장을 좀 새겨서를 보다 보면은요. 이 살인자, 이 어떻게 보면은 정신병자 같은 이 사람에게도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의 죄가 뭐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다만 사람이라는 면에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검은 고양이 몇 장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